안녕하세요. 저는 김우탁 노무사라고 하고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노동법 세미나인데 이슈 주제하고요. 개정된 내용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동영상을 찍고 있긴 한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강의는 이제 와 캠퍼스에서 다시 수일로로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 참고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은 강의 시작이니까 제 강사 소개를 좀 먼저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저는 이제 2003년에 시험 붙어가지고 현재 17년 정도 공인노무사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노무법인 원 지금 마포 홍대 쪽에서 대표 노무사로 있고요. 여기 지금 요 경리나라 아카데미에서 노동법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경리나라 카페에서 노동법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가입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총 지금 7가지가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요 8번 Q&A는 본래 오프라인 강의를 예정을 했다가 현재 온라인 강의로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 7번까지만 당연히 자연스럽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 사무실에 가장 이제 문의가 많은 이른바 이제 핫 이슈인 주제가 요 7번까지여서 요거를 이제 좀 모아왔고요. 요 전체에 대해서는 한 2시간 정도 지금 분량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편집은 아마 이렇게 주제별로 또 따로 이렇게 올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게 만약에 풀 강의면요, 요 3번 정도까지가 한 1시간 정도 걸릴 거고, 나머지 4개에서 한 15분씩 해서 요것도 1시간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는 요 고용유지지원금 이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본래 오늘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로 예정이 됐다가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된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코로나가 지금 다시 좀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요, 이 고용유지지원금 문의하고 신청이 다시 좀 많이 늘어날 이유가 있어가지고 요걸 1번에 이제 전면 배치를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용유지지원금부터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일단 보시게 되면 강의한 제목이 지금 최신 보도자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요 부분이 8월 31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9월 1일 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오늘 현재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9월 3일이기 때문에 그제 올라온 건데요. 일단은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 처리한 8월 30일부터 9월 6일이 지금 강의 찍고 있는 현재 시점에 이 수도권 지금 방역조치 2.5단계 기간이거든요. 자, 이 기간에 고용유지라고 해서 아까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휴업이나 휴직을 개시를 하시게 되면은, 이 기간에 개시하시게 되면은 매출 요건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면제시켜 주겠다고 발표가 된 상황인데, 모든 업종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현재 여기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보통 요식업이라고 불리는 요쪽 지금 업종과 커피 전문점, 교습소, 그 다음에 각종 이렇게 학원들, 이런 쪽이 지금 매출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강의 지금 초반부터 왜 이렇게 약간의 이슈성,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왜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정보가 노출이 되고 있는 게 원칙 말고 특례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알고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니까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원칙이 있으면은 변칙이 있거든요. 근데 워낙 많은 변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누더기처럼 쌓여 있다 보니까 이쪽 최종 버전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은 최신 버전으로 말씀드리지만 뒤에서 제가 확실하게 원칙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보시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 날 2.5단계가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연장될 수도 있거든요. 연장이 되면 이 2.5단계 기간 내에 휴업이나 휴직을 개시해주는 이 파란색으로 열거된 업종이라면 매출 15% 감소 요건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세한 매출 요건은 제가 이따가 뒤에서 장표 하나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요 매출 15% 감소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시거나 주변에서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요. 처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요 화면 예시에 있는 것처럼 여기 노사 합의서 요거 무조건 처음에 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매출 요건을 맨 처음으로 보거든요. 매출 요건. 그럼 앞서 잠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출 요건은 여기 보시게 되면 15% 이상 감소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어요. 자, 이 지금 지원금의 취지는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경영상의 어려움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인 매출 15% 이상 감소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기준을 지금 따지는 거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편안하게 용어만 보세요. 기준월, 기준월, 기준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요 기준월 기준으로 현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직전 3개월 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월이면 그 휴업이 개시가 되는 게 9월이면 이 기준월은 8월 달이 돼요.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8월이 되면은 8월 직전 3개월이다 그러면은 7, 6, 5 요게 이제 직전 3개월이 되는 건데, 그때 월 평균 매출이 만약에 1억이었어요. 1억이었는데 8월 매출이 8,50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15% 감소해서 경영 위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출 자료가 좀 늦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전년도, 그러니까 직전년도 같은 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면은 요 8월 요걸 기준으로 15% 감소를 따질 수도 있고, 요게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직전년도, 전년도 월 평균 대비 15% 감소를 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셋 중에 취사 선택하셔서 해당이 되는 걸로 작성을 일단 해서 최초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노사 합의서에서 그 휴업 수당을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인가, 이거를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실무상 이 고용유지지원금이 머리 아픈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일단 편안하게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장표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제출하셔야 되는 이제 서류 중에 근로자 대표 선임장 혹은 선임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 이 휴업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하고 합의까지 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로자가 충분히 알고 있구나, 이걸 고용노동부가 보기 때문에요. 그 대표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신 다음에 이 휴업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쭉 열거하셔가지고 이 사람, 학교로 얘기하면 반장입니다라는 거를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록도 작성하신 이 서류까지 최초 계획서 신고에 처음으로 올려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앞장으로 잠깐 돌아가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돈과 관련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요 강의 안에서는 100%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땐 100%고요. 평균임금으로 했을 때는 70% 들어가거든요. 자, 이 부분을 노사 합의 또는 협의하시고 매출 기록 내시고 근로자 대표 선정하셔가지고 처음에 계획서를 이제 내셔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약간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즘에는 어떤 특례와 변칙이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 보도자를 먼저 말씀드렸고, 요거는 내야 되는구나. 목록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눈으로 가볍게 일단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본격적인 어떤 요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휴업수당 돈과 관련된 그 관련된 계산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 임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현업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임금 항목 중에 요 기본급이라고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요 기본급이 이른바 통상임금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은 비과세 항목인 식대나 교통보조비도 이쪽 통상임금의 일정 요건이 해당이 되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의 주제하고는 막 정확하게 맞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2단계로 나중에 파악을 하시고 일단은 기본급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기본급을 기준으로 저희가 현업에서 연장, 야간, 휴일수당 같은 걸 계산해서 따로 드리잖아요. 그럼 요 용어가 여기 써 있어서 통상임금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수당들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연장, 야간, 휴일은 통상임금이 아닌 이쪽 영역, 밭간 영역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요 놈까지 포함한 임금의 개념을 평균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평균임금의 정의는 잠깐 보시면은 여기 6번에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고용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사유는 휴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4번에 보시면은 휴업수당의 기초가 된다. 평균임금의 사용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평균임금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상임금보다는 그 크기가 훨씬 커요. 크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보다 평균임금의 100%가 당연히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이 통상임금의 100% 중에 작은 값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하게끔 돼 있어요. 물론 사업주가 은혜적으로 나는 근로자한테 돈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고요. 그래서 법 기준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강의한 제목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정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휴업이라고 하는 산정 사유 발생이 이때 했어요. 자, 오늘 이제 9월 3일이다. 이때 이제 만약에 휴업을 개시하게 되면 석 달 앞으로 가서 달력상 3개월을 세실 때는 지금 요거 잠깐 지우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9월 4일 날, 그러니까 내일부터 휴업이 개시가 된다 그러면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이기 때문에 9월 3일부터 역산해서 이제 3개월 들어가는데 요 9월 3일부터 달력상 3개월을 6월 4일부터 카운트를 해요. 그럼 요 지금 3달 동안의 기간에 받은 임금 총액이 있어요. 월급 등 지금 여기 사례처럼 연차 수당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반영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상여금 같은 경우도 여기에 안분해서 집어 넣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집어 넣느냐는 제가 이제 이게 인사노무 강의면은 요걸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지원금 강의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개략적으로만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그 계산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돈을 지금 이 기간 6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의 그 일수 요거는 달력상 2월 달에 끼면 89일이 나오고요. 7, 8월이 지금 사례처럼 7, 8월이 끼면은 지금 92일까지 나와요. 요 일수로 나누게 되면은 단위 자체가 하루당 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루당 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의 1단 개념인데 그걸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산정된 거에 70%를 곱하시게 되면은 이게 하루치 휴업 수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원금 청구하실 때는 이 지금 평균임금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기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우리 회사는 지급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 통상임금을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급으로 지금 나타난 그 화면을 제가 띄워놨거든요. 자, 209시간의 의미는 현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요 기본급이 만약에 우리 회사의 통상임금이다 그러면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책, 직무, 자격수당과 같이 각종 수당들이 고정수당들이 플러스 알파로 있으면 이 부분도 분자에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건 약간 법리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여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 대가성 4가지를 만약에 다 확보를 했다 그러면 요 식대 교통보조비 심지어 전기 상여금까지도 통상임금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상임금을 가지고 보통 대부분은 209시간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시간당 돈으로 이렇게 환산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급을 계산하시는 거고 이 시급에 대해서 하루에 소정 근로 시간을 곱해 주시게 되면은 이게 이른바 하루치 통상임금이 되는데 이게 100%가 지금 나가야 되는 게 이 휴업수당이거든요. 그래서 휴업수당을 정확하게 계산을 일단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어떤 거였냐면 그 잠깐 화면만 편안하게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뉴스에서 보는 거는 원칙이 아니라 각종 특례 제도예요. 그래서 덮어쓰고 덮어쓰다가 여기까지 지금 온 건데 지금 강의 촬영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2.5 단계에서 이 전체 업종이 휴업을 개시하게 되면은 매출 요건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지원금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은 노사 합의서, 매출 자료, 그다음에 근로자 대표 선임서, 다시 노사 협의회 회의록 이런 자료들을 내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임금을 그 기준으로 줄 것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임금의 70%를 줄 것인가, 통상임금의 100%를 줄 것인가. 이거는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회사별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수당에 대한 계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임금은 이 방식으로 하니까 1급으로 바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소정근로시간 곱해서 하루치 일당으로 환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어떤 기초 정지 작업이 끝나면 제가 본격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요건을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글씨가 너무 깨알같이 많아가지고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고용노동부 자료 한 30페이지 자료를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휴업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통상 평균 이런 거 모르시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약간의 이제 기름칠 작업을 좀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휴업의 정확한 개념은요. 물론 뭐 저희가 고용유지 지원금 할 때 휴업이 뭐고 이렇게 뭐 쓸 일은 전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 개념을 보시면은 자, 경영상 이유로 사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세요 이런 건데 이거는 요 강의 안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요거는 사업주의 고유 권한이에요. 사업주가 휴업을 일방적으로 명할 수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에선 그렇고 이 지원금 관계는 아무리 그래도 근로자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명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노사끼리 협의는 해라 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협의서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상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 휴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주가 임의대로 쉬라고 할 수 있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말씀드린 요 휴업 수당을 반드시 지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휴업 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약간 슬픈 얘기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안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휴업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급으로 쉬게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게 되는 거고 지급한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고용유지 지원금은 당연히 신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강제적인 적용 사항이고요. 임의적으로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지만 휴업상을 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급하시고 당연히 이 지원금은 신청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휴업수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임금의 70, 통상임금의 100%에서 그중에 작은 값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화면에서요. 번호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번호 보시면 여기 1번 있잖아요. 1번.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9월 달에 휴업을 개시하려고 해요. 이번이 9월이니까. 그러면 일단 담당자분은 뭐를 보셔야 되냐면 자, 매출 15% 감소 요건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 원칙이라고 그랬고 이걸 면제해 주는 게 최신 보도 자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칙을 잡으시고 특례나 변칙은 나중에 바꿔 끼기만 하면 되시니까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 매출이 15% 이상 감소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9월 달에 만약에 휴업을 개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월은 전달인 8월이 돼요. 그럼 이 8월을 기준으로요. 8월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7, 6, 5 해서 5, 6, 7 3개월 매출 대비 8월 매출이 15% 감소했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3개월 이전이라고 쓴 게 그런 의미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전년 동월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월이 2020년 8월이면 2019년 8월 매출 대비 15% 감소,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은 2019년 전체 직전 연도 월 평균 매출 대비 8월 매출을 따져 보셔가지고 15% 이상 감소하면은 일단 첫 번째 문은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2번에 있는 요 휴업 규모율을 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휴업 규모율은 어떤 거냐면 100시간 일하던 사람이 40시간만 일을 해요. 그럼 이른바 60% 근로시간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60% 쉬었다라고 해서 그걸 휴업 규모율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를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첫 단계로 넣어 주셔야 되는데 휴업 규모율을 따질 때는 여기 다시 9월 사례로 말씀드리면요. 자, 9월에 휴업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9라는 숫자에서 4를 빼세요. 여기 마이너스 4. 그러면은 5월 달에 나올 거고 그 앞으로 두 달을 더 올라가게 되면은 5월, 4월, 3월 이렇게 해서 3, 4, 5월이 지금 법령상 이름이 기준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기준 기간의 의미는 9월 달에 경영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4개월, 5개월, 6개월 전에는 그냥 멀쩡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조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해가지고요. 경영 위기가 오기 이전 사항에서 인원별로요, 개인별로 지금 소정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을 옛날에 있었던 거를 집계를 해주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합계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계산의 편의상 100시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걸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휴업 기간은 실제로 9월 이후에 우리 회사가 9, 10, 11 이런 식으로 한 3달을 휴업할 예정이에요. 근데 제출 자체는요 월별 신고기 때문에 이제 9월 달만 내주시면 되는 건데, 9월 달에 우리가 일하는 소정근로 시간하고 연장 휴일이 되게 많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감소한 거에 대한 합계를 내주셔서 얘가 만약에 40시간이 나왔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기 있는 요 100시간을 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B를 40시간이라고 두게 되면은 요 사례에서는 이게 60%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휴업 규모율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적어도 20% 이상은 확보가 돼야 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셨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적어도 20% 이상은 휴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9월 달인데 3일만, 4일만, 5일만 휴업하겠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보시다시피 20%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특례는 요 매출 요건을 보지 않겠다라는 특례가 많지, 이 휴업 규모율은 여전히 20%로 모든 업종에 대해서 다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이거를 먼저 좀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휴업 규모율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내용은 이제 3번으로 가셔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대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시는 거고, 오케이 됐다. 그러면은 고용노동부에 휴업 개시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도입한 어떤 휴업은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휴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전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를 해주시면 그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요 신고를 하실 때 내셔야 되는 서류가 앞서 잠깐 보신 것처럼 노사협의서, 근로자 대표 선정 동의서, 매출액 장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내주시고, 여기 8번까지 열거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챙기실 게 생각보다는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집어 넣으시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소급해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휴업수당을 여기 보시면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선 지급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근로자한테 돈을 먼저 주신 다음에 이거를 증빙하신 상태에서 지원금을 청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원금 청구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개인별 휴업수당 산출 내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휴업수당 산출 내역은 평균임금을 할 것이냐 통상임금을 할 것이냐, 물론 이거는 사전에 요 휴업 계획서와 노사 합의서에 체크돼서 들어가는데 이거대로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 다 떼고 들어가는 차인지 금액 있잖아요. 그래서 계좌 이체 내역까지 다 내주셔야 돼요. 다 내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원금을 청구하시게 되면은 이제 일정 기간 후에 입금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반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한 2가지를 더 설명드릴 건데,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자, 휴업 개시월이 있어요. 9월에 개시해서 만약에 10월 말에 저희가 종료를 했다라고 볼게요. 자, 딱 2달 하신 거죠. 9월, 10월. 자, 요럴 때 지금, 자, 이 어떤 유지 지원금의 취지 자체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데 신규 채용을 만약에 했어요, 회사가. 그러면은 이거 다시 반환 들어가요. 자, 왜 그러냐면 회사가 어려우면 신규 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채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실 거는 언제까지 금지가 되냐면 휴업 종료일까지 지금 신규 채용이 금지가 돼요. 그리고 고용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근로자를 이른바 이제 감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감원은 언제까지 안 되냐면은 종료 후에 더하기 1개월 후까지 감원이 안 되거든요. 즉 새 직구는 종료월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은 못 내보내는데 영원히 못 내보내는 건 아니고 휴업 종료 이후 1개월 기간까지는 안 돼요. 나중에 돈을 다 받으셨는데 나중에 요 신규 채용이 드러나거나 감원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소 1배수로 그냥 환수가 들어오고, 여기에 고의가 있었다 그러면은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언론에서 이제 보도되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원래 고용보험법에서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이른바 중소기업 있죠. 자,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래 휴업수당의 3분의 1을 돌려주게끔 돼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20년 9월까지예요. 이번 달 말까지 현재 기준으로는
90%를 지금 환급해 주겠다라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다시 3분의 2로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게 무제한으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도는 66,000원이에요. 현재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66,000원인데 그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이라고 있거든요. 자, 이게 글씨가 좀 작지만 밑에 나와 있는데 자, 언론에서 보신 여행업이라던가 관광 운송업 해서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에요. 자, 이 업종을 언제까지 지금 지정 고시했냐면 내년 3월 말까지 일단 지정하고 있거든요. 자, 이 업종에 해당이 되면은 여기서 설명드린 매출 요건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봐도 뻔하다라는 거니까 요 요건 면제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이면은 한도가 66,000원이 아니라 7만 원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고용유지지원금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80일까지만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60일을 더 더해서 최대 240일까지 여기 보시면 지원율과 지원 기간을 상향해가지고 조정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그 개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요. 그 이제 실무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쪽을 먼저 봐주셔야 돼요. 할지 말지 혹은 회사에서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요 매출 요건을 보셔야 되고 휴업 규모를 따져봐서 이 모의고사 테스트를 그 통과했을 때 그때 이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신고 서류는 여기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나중에 진행한 다음에 요 신규 채용하고 감원 방지 꼭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 주변에서는 7만 원 받았다, 60일 더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요. 여기 있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서 한시적인 특례 조치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특례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요 진짜 여기 있는 그 어떤 모든 여기 1, 2, 3, 4, 5번 있죠. 자, 요거대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그 무리 없이 그 요 지원금을 아마 수급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 고용 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큰 거 여기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고요. 자, 여기까지 고용 유지 지원금 말씀드리고